자, 파이널 백선 핵심 체크와 함께 백선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백선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잘 푸시면 여기 써놨지만 절대 붙는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백선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서 또 동형 이 40문제씩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들 잘 풀어보시면 그 안에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절대 붙는다. 정리가 되실 건데 우리 숫보기 가지고 계속 보셨잖아요. 숫보기 가지고 보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료랑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으로 가는데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년 41번 문제로 출제되곤 하는 내용들인데, 먼저 우리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우리가 이 계약해제,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요거는 우리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근데 요걸 또 합의해제 여기 해를 보면 안 되고요. 합의를 봐야 되죠. 합의는 계약인 거죠. 합의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지상권 설정행위,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다. 우리 처분행위 그러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이게 물권행위 그러면 소유권 양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제한물권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제한물권 설정도 물권행위니까 처분행위가 맞죠. 그 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준물권행위로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처분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요물계약 맞죠? 요물계약이다. 우리 현대계약금은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이것들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자격증명은 그냥 자격만 증명할 뿐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에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네, 유언은 유죄상소가 되죠. 그래서 유언은 유죄상소 이렇게 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5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죄상소가 있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조금 더 보자면 최고 있는데, 최고는 이게 의사피가 아니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되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라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런 것들은 특별 효력 요건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효력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무효인 것은 우리 요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제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기출지문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 기출지문들 특히 감정평가사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옴직한 것들만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따로 표시를 안 했어도 그 표현들이 감정평가사에 나온 지문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거죠. 뭐 3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믹스가 돼 있다. 최신 것들이 연구돼 있다.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자, 1번에 법령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우리 반사회 질서에서 무효가 아닌 거 외운 거 있죠. 강강세 무비가 있잖아요. 강강세 무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야. 강박, 강제집행 면탈, 그 다음에 세금 포탈, 모가 검림대, 비자금 임치는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원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무효가 맞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아니죠. 민사소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4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이것도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요거는 뉴스에 나오는 나쁜 거라니까요. 그래서 반사회질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 이렇게 됩니다. 3번 문제에 가시면 3번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는 보시면 1번 첫 계약의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이건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첩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보시면 이게 증언 대가의 문제인데 증언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약정을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허위 진술 대가는 바로 무효가 되죠. 허위 진술 대가는 무효다. 근데 진실을 증언하면서 통상적 수준 범위 내에서 인사하는 건 된다니까요. 인사하고 살아야지. 인사도 하지 않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허위 진술 대가는 바로 무효가 되지만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4번이 정답이죠. 세금, 강강세 무비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쓴 거죠. 낮은 금액을 쓰는 거, 다운계약서 쓰는 거. 이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건 맞지만 그거 자체가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5번에 동기는 안 따지죠. 근데 그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이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원래 동기는 안 따져요.
우리 법률행위라는데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따질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동기는 안 따진다. 그러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 뒤에 가시면 동기의 착오 나올 건데 동기의 착오도 마찬가지로 동기는 안 따진다고. 동기의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동기의 착오 요거를 동기를 표시하면 내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번 문제 가시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의 문제인데 이중매매 사례죠. 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그 병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했네. 적극 가담 이게 나와 있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에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을은 갑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갑이 병한테 이렇게 파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되는데 했네. 불법 행위죠. 그런데 병이 또 적극 가담까지 했어. 그것도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물시가 아니고 채시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채시는 대위를 해야지. 을은 대위, 채대위 이렇게 돼야지 되죠. 채대위.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직접 안 된다. 네. 그래서 3번 정답. 네. 이렇게 되겠고요. 4번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을이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갑이 판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사행위가 돼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채권자 취소권은 그가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만 행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물에 대한 채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통정의 표시가면 된다는 거죠. 통정의 표시가면 돼.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 맞다. 그 다음에 5번에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손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병이 또 정한테 팔았어도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사온 게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는 제3자 정도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정답 3번. 이중매매 사례는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시면 먼저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이제 우리 처백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데 그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반사적으로 첩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첩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첩이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로 팔았어. 매매로 팔았어. 그래도 자기 걸 판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제3자는 선의하기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 구별할 필요가 없죠. 첩의 소유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요게 우리 금방 이중매매 사례에서 우리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그래도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다시 또 정한테 또 넘겼어. 그랬을 때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그 무효를 정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 한 가지 좀 잠깐 보고 하자고요. 원래 우리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 무효가 있는 거죠. 우리 바로 또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근데 그 상대적 무효 그러면 비통이 있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가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우리 취소까지 보면 착사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해제 명의신탁이 있어요. 해제 명의신탁. 그래서 비통착사강 해명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요거는 제3자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선악불문 제3자가 된다. 해제 명의신탁은 선악불문 제3자. 근데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고 해제는 좀 더 나가서 등기까지 했어야만 돼.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질서 위반행의 유형화 그런 말인데 요거는 우리 강강세 무비를 외워두면 되죠. 그래서 강강세 무비는 반사회질생이로서 무효가 아니야. 네, 무비 강강세 무비 됐죠? 강박, 강제집행 면탈, 세금 포탈, 또 모가 건물의 임대, 또 비자금 임치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더 보시면 다른 것들 좀 봐보자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정리해봤어요. 공무원한테 청탁 대가를 줘요. 청탁 대가를 줘. 이것은 반사회질생으로서 무효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을 취할 목적, 뉴스에 나온다고요. 최근에 몇 군데 시험에서 이걸 정답으로 많이 삼았죠. 우리 시험에서도 정답으로 좀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 대가를 주기로 했어. 허위 진술 대가. 이 진실을 왜곡하네. 반사회질생으로서 무효죠.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증언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여기는 통상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죠. 통상적 수준을 넘는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허위 진술 대가는 바로 무효지만 진실을 증언할 때 이때는 통상적 수준을 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보수 약정 요거는 반사회질생으로서 무효다. 형사사건에서. 근데 우리 금방 보신 민사사건에서는 아닌 거죠. 민사사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된다. 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또 4번에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다. 네.
첩계약은 무효가 맞다. 그러나 부채관계를 단절하면서 진짜 헤어지면서 주는 것은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헤어지면서 주는 것은 유효가 된다.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첩과는 붙으면 안 되지만 부부간은 붙어야 돼. 그래서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게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중매매,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이중양도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되려면 이게 적극가담이어야지 되죠. 악의만 가지고는 안 돼. 알았다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적극가담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대리인이 만약에 대리행위를 했어.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또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사례를 가지고 많이 문제로 냈죠. 근데 그때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다.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제2매수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을 전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2매수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을 전득한 자, 이거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한 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서 정답은 이게 제일 많이 됐어요. 선의로 전득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느냐인데 그거 아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매도인을 대입하여 소유권 취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이 제1매수인이 최 씨잖아요. 최 씨여서 제2매수인을 상대로 이 무효일 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것은 제1매수인이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안 돼. 통정의 표시에서는 돼. 그리고 한편 이렇게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를 하는 것은 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했네.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중매매 사례도 많이 정리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